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애니이츠라는 회사의 2025년 영업 에이전트용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보면서 한국의 무인 푸드 솔루션 시장, 그리고 애니이츠의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요즘 외식업 폐업률이 진짜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맞아요. 주변에서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자료 보니까 2019년에 한 13.87%였는데 2023년에 무려 21.52%로 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와, 수치로 보니까 더 와닿네요. 뭐 경기 문제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큰 원인이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한때 막 대세라고 했던 무인 매장 있잖아요. 네네. 아이스크림 가게나 밀키트 전문점 같은 곳들요. 네네, 많이 생겼었죠. 거기도 고전 중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만 봐도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86곳, 또 다른 밀키트 브랜드는 30곳이나 문을 닫았답니다. 이게 전년 대비 폐점률 증가가 뭐 80%, 180% 이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단순히 인건비 줄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만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NEH 자료가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NEH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그런 길거리형 무인 매장하고는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판이요? 네. 핵심은 매장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특수상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공략하는 데 있어요. 특수상권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곳길을 말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대학 기숙사나 병원 아니면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요즘 커진 물류센터들 있죠. 아, 네네. 쿠팡 같은 곳들. 네. 그런 곳들이나 좀 외진 관광지처럼요. 그러니까 외부 식당이나 편의점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데 사람은 확실히 모이는 곳들, 그런 곳을 말합니다. 아하. 자료에 예시도 나오는데 한국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걸어서 900m가 넘게 떨어져 있고요. 쿠팡 서대구 캠프는 상주 인력이 300명인데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근데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이런 곳들이 NEH가 주목하는 시장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일부러 경쟁은 좀 덜하면서 수요는 확실히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딱 찾아서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외져 있으니까 관리나 물류 같은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부분을 기술로 해결하겠다. 이게 NEH 전략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기술로요? 네, 이 회사가 설치하는 게 그냥 자판기가 아니고요. 스마트 자판기예요. 냉동 HMR, 가정 간편식이죠. 그거랑 냉장식품, 원두커피, 즉석 라면까지 꽤 다양한 상품을 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IoT 기술 기반이라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유통기한 괜찮은지, 기계 상태는 어떤지 이걸 다 원격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요. 네, 원격 제어도 되고요. 결제도 NFC나 신용카드 다 되고요. 이게 예전에 초기 무인 매장들이 기존 매장 POS 시스템 그냥 좀 어설프게 고쳐서 썼던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물류 문제도 전국 단위로 콜드체인, 그러니까 냉장 냉동 유통망을 갖춘 파트너들이랑 같이 해결하고 있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계만 딱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 기술 지원까지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통합 솔루션인 거죠. 특히 요즘 HMR 시장이 올해 뭐 10조 원 규모까지 큰다고 하고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도 NH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이 아주 좋죠.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그 파머스 프리즈라고 샐러드 자판기 하는 곳 있거든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국에는 타오빈이라고 로봇 바리스타 카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 특정 품목이랑 기술 기반으로 접근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NEH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품군을 훨씬 넓히고 특상상권이라는 차별화된 입지 전략을 가져간다는 점이 좀 다르죠. 성과도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창업한 지 2년 만에 누적 매출 36억 원 찍고 투자 유치도 9억 원이나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관련 특허도 벌써 3건이나 갔고요. 자판기 결제 운영 방법이라던가 내부 온도 변화를 억제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요. 기술력도 확실히 있네요. 네, 그리고 파트너십도 탄탄해요. 한맥식품이나 로덴푸드 같은 식품 제조사부터 시작해서 장비는 하나시스,
금융은 AJ 네트워크스, 물류는 스마트로지스. 이렇게 각 분야별로 꽤 괜찮은 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전국망을 구축했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NEH는 기존 무인 매장들이 겪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너무 심한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요. 그런 걸 특수상권이라는 아주 영리한 입지 전략, 그리고 IoT 통합 관리라는 기술적인 해법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즘같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건 상당히 똑똑한 접근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소비 트렌드도 보면 다들 편리한 거 찾고 HMR 선호하고 또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식업계는 인건비, 임대료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NEH가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무인 리테일의 또 다른 진화 방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뒷부분을 보면 NEH의 향후 계획 같은 것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인 근무 시간을 최소화한 유무인 복합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반자동 로봇 조리 기구 도입 같은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이걸 보면 완전 무인화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쩌면 이런 특수 상권에서는 기술하고 정말 최소한의 인력만 결합된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효율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이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 무인보다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나을지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